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죠? 제 뒤로는 서울 도심의 모습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연휴도 반납한 채 묵묵히 지켜야 하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어둠이 내리면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지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에 귀를 기울여 4개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삶의 무게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2살 희은이가 우리에게 보내온 바로 이 편지로 시작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멀미가 난다는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도대체 왜 희은이는 하나뿐인 학교와 이별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엔 사람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전남 고흥군. 읍내만 보더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을이라곤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읍내와 조금 떨어진 곳. 단 10분을 달렸을 뿐인데 집보다 논밭이 더 많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나마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쉼터. 이장님 선창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봐도 7, 80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좀 객지에서 다 저거 버릇고 살아야지. 천이 오면 뭐돼? 아무 길이 없는데. 어디가 뭐 공장이 하나나 있어. 뭐 있어? 애기들이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되면서 놀고 막 그래야 한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 적절하지. 이 마을은 일터도 아이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사신다는 할머니 댁. 오늘 혼자 했지. 오늘 그래서 밭에 지금 또 뽑아놓고 어제 뽑아놓는 갖고 와서 널어서 지금 말려서 또 돌고. 일손이 바빠지는 수확철이 돌아오면 왁자지껄했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여기 와서 살 때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점심때가 되면 막 우리 집으로 와갖고 우리 집에서 국수 삶아갖고 큰 다락에다 하나를 비벼갖고는 막 서로 먹고 갈라먹고. 38%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고흥군. 이들마저 떠난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는 쓸쓸함이 흐릅니다. 인구 소멸 적신호 1위 지역인 의성은 어떨까? 안사면에 있는 한 산골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하다는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힘이 갈까? 네, 하나, 둘, 셋.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적막함을 깨는 아이들의 연주 소리. 전교생은 고작 5명입니다. 학교는 이 마을의 유일한 배움터이자 놀이터.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6학년 졸업반 친구들은 단 3명. 중학교로 가기 위한 수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10만. 맞아요? 네. 수업 분위기도 도심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로운 소통. 10만에 1을 나눠. 그럼 10만 나오지. 그 네모야. 그게. 그 답이야. 친구가 선생님이자 대화가 교과서가 됩니다. 5학년 동생들의 교실 풍경도 엿보기로 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배웁니다. 이 소녀는 주한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거니까 여기를 그럼 바깥에 자지 말고 여기서 하자. 양갈래 머리를 한 이 아이는 희은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멧돼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치? 멧돼지는 요즘 안 와요. 겨울 때 사냥꾼들이 많이 잡아가지고요. 요즘 멧돼지도 안 나와요. 이 공간에서 함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 그런데 올해 8월 갑작스러운 폐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이나 더 남은 5학년은 전학을 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등교를 힘겨워했던 한 아이가 눈에 밟힙니다. 희은이 아이들 중 집이 가장 외진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여기는 와이파이도 안 나오고 안 되고 겨울에는 희연이가 눈하고 이러게 되면 거의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제설 작업이 안 되면 학교에 못 오거나 우리 학교는 지금 학교는 여기는 학교는 여기죠. 그쵸. 예, 여기 정반대로 가야 네, 완전 반대로 가고 차로 1시간 거리. 희은이는 이제 학교와 반대길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희은이의 하굣길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봉고차가 아이들의 스쿨버스. 아이들을 태운 차는 희은이의 집이 있는 산 중턱을 향해 갑니다. 희은이가 5년 동안 다녔을 이 외딴 길. 덜컹거리며 무겁게 산속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북이 속도로 가던 통학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안 오시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주하나. 네? 그 기자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전화해 줄래? 예. 차를 저기서 훨씬 더 땡겨 올려줘야 돼. 땡긴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전화 되냐? 응. 불러줘서 여기는 뗄 수 있어. 자, 통화 지역을 벗어났대요. 벗어났어? 이건 못하죠.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GPS. 결국 뒷걸음질로 난관을 벗어나 봅니다. 선생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친구들은 이런 상황들이 익숙한가 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도착. 잘 가라.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익숙한 길이라지만 12살 아이에겐 늘 버거웠던 길은 아니었을까요? 희은이네가 의성으로 이사 온 건 13년 전. 복잡한 도시 생활에 시달렸던 부모가 귀촌을 결심하면서입니다. 소규학교라고 와가지고 한테 그래도 폐교된다니까 그 학교 보고 들어왔었거든요. 대구에서 살다가. 유일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학교를 누구보다 좋아했다는 희은이. 엄마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폐교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본에 그 텔레비에 보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 말 전체가 움직이는데 여 의대가 의성에서는 폐교 못해서 뭐 안 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은 안 돼요? 걱정은 안 돼요. 왜? 적응할 수 있어서요. 자신 있어요? 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담담하게 대답하는 딸. 또 적응해야 하는 그 시간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나 봅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드문 곳. 의성 역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어르신. 뜻밖에도 쌍호분교 출신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애기 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폐교된다고 참 학교 제대로 된다고 그랬었는데 참 이제 참
내극하는 자꾸 눈물이 나려 그래. 당시만 해도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이 마을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지 4학년 밑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은 오전반을 하고 그 후에는 오후반을 하고 이래저래 나갔어요. 올해로 72년을 맞은 쌍호분교. 첫 졸업생은 62명이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폐교 예고 때마다 근근히 위기를 면했지만 결국 내년이면 70년 넘는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귀농을 하려던 젊은이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구에서 이쪽에 쌍호 이쪽 근방에 귀농을 하고 싶은데 내년에 학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쌍호 초등학교에. 그랬더니 그럼 귀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이 문제가 아니었나. 지난해 신입생을 5명도 받지 못한 학교는 600곳이 넘습니다. 어딘가에는 또 다른 희은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기들이 없어. 우리 동네는 애가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면 학교도 없고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 마을이 사라집니다. 우리 학교가 폐교 직전 상황이에요. 또 다른 학교에 가는데 1시간이 걸려서 멀미가 나요. 어떻게 하죠? 아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 합니다. 맞는 걸까요? 둘, 셋.